조선, 숙종시대. 이 땅은 지옥입니다. 백성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고 피와 눈물이 땅을 적십니다.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양반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 마십니다. 궁궐에서는 간신배들이 권력 다툼의 혈안입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죽이고 남인과 서인이 서로를 몰아냅니다. 당쟁은 나라를 썩게 만들고 그 썩은 고름은 백성에게 쏟아집니다. 관가는 백성을 짐승 취급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매질을 당하고 항의하면 역적으로 몰립니다. 딸들은 양반들에게 끌려가 능욕당하고 아들들은 부역에 끌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조선입니다. 지상의 지옥, 살아있는 생지옥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 장길산. 이 아이는 훗날 이 썩은 세상을 뒤흔들 폭풍이 됩니다. 장길산. 그는 경기도 산골마을에서 광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 개나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광대의 아들. 아버지는 떠돌이 광대로 살아갑니다.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어머니는 북을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고 웃어댑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들은 침을 뱉습니다. 더러운 광대 놈들. 동량 수준의 돈 몇 푼을 던져줍니다. 어린 길사는 그 돈을 주우며 배웁니다.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날의 악몽. 길산이 10살 되던 해, 한 양반댁 잔치에 놀이패를 하러 가게 됩니다. 대감, 마님의 회가변입니다. 가족은 열심히 공연을 펼칩니다. 재미있는 탈춤, 신나는 노래. 양반들은 술에 취해 박장대소합니다. 공연은 성공입니다. 길산도 기뻐합니다. 오늘은 돈을 많이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공연이 끝날 무렵 악몽이 시작됩니다. 술에 취한 양반 하나가 길산의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웃으며 희롱합니다. 어머니는 몸을 뺍니다. 하지만 양반은 놓지 않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양반의 손길을 뿌리치느냐? 어머니의 옷이 찢어집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달려듭니다. 나으리, 내 아내를 놓아주시오.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야? 천한 광대 놈이 감히 양반에게 대들어? 양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순식간에 5-6명의 사내들이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마당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끔찍하고 살벌한 매질이 곤장이 아버지의 등을 내리칩니다. 1대, 2대, 10대. 피가 터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버지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양반놈들은 비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며 재미있는 구경거리인 듯 마냥 즐거워합니다. 길사는 그 모든 것을 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봅니다. 10대, 20대, 30대. 아버지의 등이 피범벅이 됩니다. 양반들은 웃습니다. 하인들도 웃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주제를 모르더니 저런 놈은 정신이 바짝 차리도록 더 맞아야 돼. 아니, 병신을 만들어야지. 길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이가 갈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매일 맞다가 혼절을 하며 매질이 끝납니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곤절해 있습니다. 하인들이 길산 가족을 개 쫓듯 몰아 대문 앞에다가 내던집니다. 썩 꺼져라, 더러운 것들. 10살짜리 꼬마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찢어진 옷을, 아버지의 피범벅 등을, 양반들의 비웃음을, 그 모든 것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을 얻습니다. 등에 상처가 골마 들어갑니다.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앓다가 죽습니다.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길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킵니다. 길사나, 미안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영원히 장례를 치를 돈도 없습니다. 길사는 혼자서 아버지를 산에 묻습니다. 돌무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흙을 덮을 뿐입니다. 무덤 앞에서 길사는 맹세합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뒤엎겠습니다. 천한 놈들이라고 무시하던 그 양반들을 제가 무릎 꿇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놓은 듯 흐려집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합니다. 당신 어디 갔어요? 왜 날 두고 가요? 길사는 미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15살 소년이 혼자서 품팔이를 하고 나무를 패고 짐을 나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혹합니다. 품삯조차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광대 자식 주제에 돈을 바래? 길사는 그 모욕을 참습니다.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점점 커져갑니다. 16 되던 해의 겨울, 어머니의 병이 깊어집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길사는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캡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길을 잃습니다. 주위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암자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한 노승이 문을 엽니다. 들어오너라. 아이야. 그 노승이 바로 운부대사입니다. 운부는 길산을 안으로 들입니다. 따뜻한 차를 주고 불을 쬐게 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약초를.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다. 운부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초를 꾸려줍니다. 길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운부대사는 길산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 눈에 서린 분노를, 증오를, 하지만 동시에 순수함을 봅니다. 아이야, 내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는구나. 예. 그 불로 무엇을 하겠느냐? 세상을 태우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밝히겠느냐? 길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운부대사는 길산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답을 찾을 것이다.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길산이 20살 되던 해, 어머니도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이제 길산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복수를. 그날 밤, 길사는 그 양반집을 향해 갑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양반. 오늘 밤 반드시 그 양반 놈을 죽이리라 다짐하며 담을 넘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사랑채 앞에 다다르자 그 양반 놈이 코고는 소리가 문 앞까지 진동합니다. 길사는 칼을 뽑고 숨을 죽여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찢어진 옷이 떠오릅니다. 이놈을 죽여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양반의 목을 베려는 순간 운부대사의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불로 무엇을 하겠느냐? 순간적 망설임에 길산도 당황합니다. 이 양반 놈을 죽여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망설이던 길산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창고로 향합니다. 곳간을 열자 쌀과 돈이 가득합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입니다. 길사는 그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로 갑니다. 가장 가난한 집들 앞에 하나씩 놓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 놀랍니다. 이게 뭐야? 누가 준 거지? 한 장의 종이가 남겨져 있습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장길산의 첫 번째 의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적질 이후 길사는 마을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한 주막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주막집 딸 묘옥을 만납니다. 20살쯤의 처녀가 밥상을 들고 옵니다.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친절입니다. 대가 없는 친절. 길사는 이 처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묘옥도 왠지 이 남자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길사는 며칠을 주막에 머물면서 장작 패는 일 등 자비를 하며 묘옥과 가까워집니다. 길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묘옥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길산에게 묘옥은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묘옥에게 길사는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묘옥의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광대 자식이라고? 절대 안 돼. 묘옥은 항의합니다. 아버지, 길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도적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미쳤구나. 묘옥의 아버지는 길산을 쫓아냅니다. 길사는 묘옥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되겠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소. 묘옥은 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한편 한양 조정에서는 간신배들이 판을 칩니다. 영의정, 김창지.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뇌물을 받아 챙깁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좌의정, 이이명. 당쟁의 귀재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천 명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병조판서 이광좌. 군대를 사사로이 이용합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먹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김창집이 말합니다. 전하,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으냐? 재산을 몰수하고 불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이명이 맞장구 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왕조차 간신배들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집니다. 세금은 더 올라가고 매질은 더 세집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춥고 배고픈 곧인 날들입니다. 길사는 다시 운부대사를 찾아갑니다. 스님,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운부대사는 미소 지으며 반문합니다. 그래, 어떻게 바꾸겠느냐?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운부대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여라 하여 길산을 소개합니다. 첫 만남은 이갑송. 정말 엄청난 거구의 사내입니다. 관군이었지만 부패한 상관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도망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 상관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렸다. 내가 항의하자 나를 죽이려 했소. 그래서 내가 먼저 죽였소. 이갑송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박대근. 양반 출신이지만 당쟁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청렴한 관리였소. 하지만 이명, 그 개자식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소. 나는 복수할 것이오. 박대근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세 번째, 강선응. 활을 잘 쏘는 사냥꾼입니다. 그의 가족은 탐관오리에게 땅을 빼앗기고 항의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소. 관가의 칼에.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하오. 강선응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김기환과 마감동. 떠돌이 장돌뱅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어서요. 관가에 호소했지만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길사는 그들 앞에 섭니다. 우리는 활빈당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 썩은 세상을 뒤엎읍시다. 이제 6명의 주먹이 하나가 되어 활빈당의 의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포의 탐관 현감 박세규입니다. 박세규는 악명 높은 탐관입니다. 백성들에게 10배의 세금을 거두고 내지 못하면 딸들을 빼앗아 기생으로 팝니다. 아들들은 강제로 부역에 끌고 갑니다. 박대근이 계획을 세웁니다. 박세규는 한 달에 한 번 기생집에 간다. 그날 밤을 노린다. 김기환과 마감동이 정찰을 합니다. 강선응이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길산과 이갑송이 돌입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세규는 술에 취해 기생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길산이 나타납니다. 박세규가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냐? 활빈당 장길산이다. 길산의 칼이 박세규의 목에 겨냥합니다. 살려주시오. 돈을 주겠소. 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길산은 박세규를 묶어서 그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창고를 열자 쌀과 돈과 비단이 가득합니다. 모두 수레에 싣고 마을로 가 집집마다 나누어 줍니다. 새벽 마을 사람들은 쌀과 돈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한 장의 글, 활빈당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는 백성과 함께 할 것이오. 사람들은 울며 기뻐합니다. 활빈당이다. 활빈당이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활빈당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져나갑니다. 한양 조정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창집이 노발대발합니다. 활빈당이라는 도적대가 관가를 습격했다고?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이명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들을 잡아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병조판서 이광좌가 나섭니다. 제가 포도대장 최영기를 보내겠습니다. 최영기. 그는 냉혹한 사냥꾼입니다.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수많은 도적들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최영기가 다가와 소인명을 받습니다. 활빈당을 모조리 잡아 대령하겠습니다. 최영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사냥이 시작되지만 활빈당도 급속도로 커집니다. 100명, 200명, 300명.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팔아 백성들을 협박하는 무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빈당이다. 돈을 내놔라. 활빈당 이름으로 돈을 뺏는다는 소식이 길산에게 전해집니다. 길산은 분노합니다. 당장 그 자를 데려와라. 그 단원이 끌려옵니다. 길산이 칼을 뽑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해 싸운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칼을 내려치자 그 자의 오른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울립니다. 다시는 활빈당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하지만 다음에는 목을 친다. 길산은 단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의적이다. 의리와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곳을 떠나라. 하지만 일부 단원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활빈당의 간부 중 한 명인 홍세담은 오른팔처럼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랍니다. 왜 우리가 턴 재물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것인데 우리도 가져도 되지 않은가? 홍세담은 몰래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길산 몰래, 동료들 몰래. 박대근이 눈치챕니다. 형님, 홍세담이 수상하오. 그를 조사해야 하오. 하지만 길산은 믿지 않습니다. 홍세담은 오랜 동료다. 그를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형님, 그만. 동료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대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본인에 대한 동료들의 의심이 커진다는 걸 느낀 공세담은 겁을 먹고 배신을 결심하여 몰래 관아에 접촉하여 최형기를 만납니다. 활빈당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최영기는 차갑게 웃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공세담은 모든 것을 팝니다. 활빈당의 은신저. 다음 계획. 주요 인물들의 특집. 최영기는 완벽한 함정을 만듭니다. 활빈당은 다음 목표를 습격하러 갑니다. 충청도의 부유한 지주집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엄청난 재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공세담이 판 함정입니다. 한밤중 활빈당이 저택으로 침입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경비도 없고 문도 열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박대근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터집니다. 포위했다. 활빈당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최영기가 이끄는 관군 수백 명이 사방을 에워쌉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칼이 번뜩입니다. 매복이다. 빠져나가라. 길산이 외치지만 이미 포위망은 점점 좁혀옵니다. 살육이 시작됩니다. 활빈당 단원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비가 땅을 적십니다. 비명이 밤하늘을 찢습니다. 강선응이 활을 쏩니다. 관군 몇 명을 마칩니다. 하지만 화살이 바닥납니다. 그때 적의 화살이 날아와 강선응의 가슴에 화살이 꽂힙니다. 악, 피가 솟구칩니다. 선응아. 길산이 달려갑니다. 강선응을 부축합니다. 강선응이 피를 토하며 말합니다. 형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포기하지 마. 형님, 꼭 이기십시오. 우리의 뜻을 이루십시오. 강선응의 고개가 떨어집니다. 죽음입니다. 김기환이 달려듭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관군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곳에 칼을 맞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김기환이 관군을 막아섭니다. 마감동이 함께 섭니다. 형님은 살아야 합니다. 빨리. 이갑송이 길산의 길을 뚫습니다. 형님, 가십시다. 박대근도 함께 길을 엽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었을 때 뒤쪽에서 김기환과 마감동의 비명이 들립니다. 재물의 눈이 먼 한 명의 배신으로 활빈당은 괴멸당했습니다. 300명 중 살아남은 자는 10여 명뿐입니다. 며칠 후 홍세담은 약속받은 돈을 받으러 관아에 갑니다. 최영기가 그를 맞이합니다. 수고했다. 내 덕분에 활빈당을 거의 섬멸했다. 그럼 약속한 돈을. 최영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인이 돈 자루를 가져옵니다. 공세담이 기뻐하며 받으려는 순간 최영기의 칼이 번뜩입니다. 크. 공세담의 목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네. 내가 왜? 동료를 판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 공세담은 자신이 배신한 대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살아남은 길산과 이갑송, 박대근은 깊은 산속에 숨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힘을 회복합니다. 길산은 동료들의 죽음을 잊지 못합니다. 강선응의 마지막 눈빛을, 김기환과 마감동의 비명을.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홍세담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박대근이 말합니다. 형님의 잘못이 아니오. 공세담의 욕심이 문제였소. 아니다. 나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갑송이 길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형님, 자책하지 마시오. 죽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오. 그때
운부대사가 찾아옵니다. 길산아, 일어나라. 스님.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가지 마라. 운부대사의 말에 길산은 다시 결심합니다. 복수를. 그리고 혁명을. 스님, 저는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썩은 조정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길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조정의 간신배들을 직접 노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조판서 이광좌. 그는 활빈당 토벌을 지휘한 자입니다. 수많은 동료들을 죽인 원흉입니다. 박대근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광좌는 매달 초하루에 은밀히 기생집에 갑니다. 그날을 노립니다. 길산과 이갑송, 박대근 세 사람만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많은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정예 인원으로 초하루 밤 호위 무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이광좌가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활빈당은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광좌가 술을 마시며 기생을 희롱하는 순간 문이 열리며 길산이 나타나 칼을 뽑습니다. 누구냐? 활빈당 장길산이다. 이광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기생들을 끼고 놀던 호탕한 웃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비굴해집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어찌 너 같은 놈이 이 나라의 관리란 말이냐.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길산의 칼이 이광좌의 목을 칩니다. 피가 사방에 튑니다. 이광좌는 제 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지만 이갑송이 철퇴를 휘두르자 무사들이 쓰러집니다. 세 사람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한양은 발칵 뒤집힙니다. 활빈당이 경조판서를 죽였다. 한양 조정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영의정 김창집이 떨며 말합니다. 저들이 한양까지 침투했다니.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소. 좌의정 이명도 불안해합니다. 최영기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최영기가 분노합니다. 제가 반드시 장길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하지만 최영기도 두렵습니다. 장길산이라는 존재가, 그의 집념이. 이제 활빈당의 다음 목표는 좌의정 이명으로 향합니다. 박대근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형님, 이번은 내가 하겠소. 이 박대근이 직접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오. 제발 그렇게 해주시오. 이명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연날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관졸들을 사방에 배치하여 경계를 하지만 도무지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의 저택에 침투가 쉽지 않습니다. 꺽정과 몇 명의 활빈당이 공격을 하여 싸우다가 도망을 칩니다. 관군들이 임꺽정을 잡으라며 쫓기 시작합니다. 이 뜸을 타 박대근이 이명을 죽이려 접근합니다. 몇 명의 호위병들은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명, 내 칼을 받아라. 네. 내가 박대근이냐? 역적의 아들. 역적은 너다. 이 간신배 같은 놈. 내 아버지는 청렴한 관리였다. 당신이 모함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당쟁에서 지는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이 비웃자 박대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개자식. 칼이 이명의 가슴을 찌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튑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간신배가 사라졌습니다. 유일을 하고 도망치던 길산은 우연히 묘옥을 만납니다. 몇 년 만의 재회입니다. 시름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길산을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 묘옥.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묘옥이 울부짖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요. 멀리. 아주 멀리. 묘옥. 미안하오. 나는 멈출 수 없소. 아직 할 일이 남았소. 그럼 죽겠단 말이에요? 죽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소. 묘옥은 절규합니다. 나는 당신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함께 밭을 갈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어요. 길산도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오. 나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없소. 하지만 묘,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냅니다. 서로를 안고 울고 사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길산은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묘옥은 울며 그를 배웅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길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걸어갑니다. 사라져갑니다. 묘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도 압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활빈당의 마지막 목표는 영의정 김창집입니다. 조정부패의 정점입니다. 김창집은 두려워합니다. 이광좌도 당했고 이명도 죽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압니다. 경비를 삼엄하게 합니다. 수백 명의 무사를 배치합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지만 활빈당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죽음을 등에 업은 길산, 이갑송, 박대근, 이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짙은 시각 경비들이 하나씩 제압을 당합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김창집의 방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창집이 떨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지만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길산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김창집, 너는 수많은 백성을 죽였다. 너의 그 탐욕 때문에. 나는 이 조선을 위해 한평생 일했다. 조선을 위해? 웃기는 소리 마라. 너는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일했다. 김창집이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게. 돈이든 뭐든. 원하는 것은 다 주겠네. 벼슬도 주겠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힘없는 백성을 무참히 밟은 자들이 본인의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비굴하다니. 어찌 이 나라의 관리들은 이렇단 말인가. 길산이 칼을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너는 들어주지 않았다. 지옥에 가서 용서를 빌 거라. 칼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김창집의 짧은 비명이 밤을 가릅니다. 김창집을 죽이고 나오는 길산 일행을 최영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관군과 함께. 장길산,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최영기가 칼을 뽑습니다. 그래, 최영기. 우리의 숙명인 듯하네. 오늘은 끝장을 보세. 내 놈 때문에 조정이 난리다. 오늘로 끝을 낸다.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힙니다. 불꽃이 튑니다. 최영기는 강합니다. 관군 최고의 검객입니다. 하지만 길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베테랑입니다. 칼이 스쳐갑니다. 길산의 팔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길산의 칼도 최영기의 어깨를 뱁니다. 최영기가 비틀거립니다. 길산이 추격하면서 칼날에 사정을 주지 않습니다. 최영기가 간신히 막아냅니다. 최영기는 느낍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침내 길산의 칼이 최영기의 다리를 뱁니다. 최영기가 쓰러질 때 길산의 칼이 최영기의 목을 향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길산의 등에 꽂힙니다. 길산이 비틀거립니다. 이갑송이 달려와 길산을 지탱합니다. 형님, 빠져나갑시다. 박대근이 길을 엽니다. 관군들이 멈칫거립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도망은 쳤지만 관군들이 추격해오고 길산의 상처는 깊습니다. 길산은 운부대사의 암자로 찾아갑니다. 비투성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길산을 운부대사가 안습니다.
길사나. 네, 아들아. 스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보라. 백성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백성들은 이제 안다. 자신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길산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았다. 그들의 뜻은 내가 이어갔다. 그리고 후대가 이어갈 것이다. 운부대사가 길산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길산아, 너는 잘했다. 자랑스럽다. 내 제자여. 길산은 스승의 말씀에 평안을 얻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 함성이 들립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길산을 지켜라. 의적 장길산을 죽이지 마라. 최영기가 이끄는 관군이 암자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관군을 포위합니다. 물러서라. 장길산은 우리의 영웅이다. 관군과 백성들이 대치합니다. 최영기는 당황합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무기를 듭니다. 낫, 곡괭이, 돌멩이. 관군을 향해 이협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최영기는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관군이라 해도 성난 백성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길사는 그 광경을 봅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선 백성들을.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갑송과 박대근이 길산을 부축합니다. 형님, 백성들이 형님을 기다립니다. 길산이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백성들 앞에 섭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장길산, 장길산, 장길산. 길산이 손을 듭니다. 칼을 하늘로 치켜듭니다.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최영기는 그 광경을 보며 칼을 거둡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알기에 군사를 미룹니다. 그 후 장길산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살아서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사람들은 장길산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길산은 하늘로 올라갔다더라. 아니야. 백두산 깊은 곳에 숨어 있다더라.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야. 백성이 어려울 때 이야기는 점점 커집니다. 전설이 됩니다. 진화가 됩니다. 이갑송은 북쪽으로 가서 새로운 활빈당을 만듭니다. 박대근은 남쪽에서 의병을 조직합니다. 그들은 모두 길산의 뜻을 잇습니다. 묘옥은 길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장길산이라는 영웅이 있었단다. 그는 백성을 위해 싸웠지. 탐과 놀이를 무찔렀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장길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다. 묘옥이 가슴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세월이 흐릅니다. 조선은 조금씩 변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장길산이 심은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영조 시대의 균역법이 실시됩니다. 정조 시대의 신의 통공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장길산을. 장길산처럼 우리도 싸울 수 있어. 그의 이름은 오늘도 전해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준 의적, 백성의 편에 선 영웅, 세상을 바꾸려 했던 혁명가. 장길산. 그는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지만 사람들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정은 그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백성이 판단합니다. 오직 백성의 판단만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장길산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가 백성을 약탈하고 버렸을 때 한 시대를 뒤흔든 의적의 일대기입니다. 피와 눈물과 분노와 사랑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장길산의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불공평할 때마다, 약자가 짓밟힐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장길산을. 그리고 일어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